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삶을 깊이 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우리가 마음을 쏟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변 어디에나 숨어 있다. 매우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을 구성하는 것 하나하나에 깊이를 뚫어 마음을 쌓지 않는다면 저 바깥에 대한 지식도 쌓일 자리가 없다. 정신이 부지런한 자에게는 어디에나 희망이 있다고 새삼스럽게 말해야겠다. 황현산 평론가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에서 한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화해를 하는 꿈을 꾼다. 그곳에서 나는 밤이 되어도 여전히 깨어있는 잠이었다. 너무 낡고 상처 입어 낮이 되어도 보이지 않을 골목들을 걸었다. 어둠이 모여 만든 달빛에 매일 달라지는 손금을 비춰보았다. 어느새 빛나는 자정이 되었다. 짧게 만났지만 가장 오래된 우리. 펜을 건네받았다. 오늘 다락방의 꿀단지에 꿀을 채워주신 분은 조혜은 시인입니다. 오늘의 꿀은 한마디로 마감이네요.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이번 작가의 방은 지난주와 같이 시인의 산문집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소란이에요. 이 소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산문집 소란을 펴낸 시인이 지금 제 앞에 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준 시인. 네, 안녕하세요. 긴장했어요? 네.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언니 앞인데. 아, 그러게요. 일단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언제 나왔죠? 10월 말일에 나왔어요. 야, 진짜 따끈따끈한 네네. 군고구마 같은 책. 네. 아, 저 정독했어요. 잘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양력을 꼭 제가 읽고 싶었어요. 양력이요? 네. 아, 저 이거 부끄러운데. 읽으면 안 될까요? 아, 읽어주세요. 무지몽매해서 늘 실현에 실패한다. 무언가를 사랑해서 까맣게 타는 것이 좋다. 200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과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를 냈다. 무언가를 사랑해서 까맣게 타는 것이 좋아요? 예전엔 싫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성격인 것 같아서 좋아하기로.
제가 우리 연준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네. 저는 까맣게 탈까봐 아주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좀약 같은 흰색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걸 아무 데서나 지금 이렇게 쫙 펼쳐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딱 펼쳤는데 다자이 오사무 얘기가 나오는 페이지가 지금 제 손에 걸려 있어요. 네. 교양이란 우선 수치스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이란 교양은 없고 열망만 가득한 계절이다. 네. 첫 산문집이에요. 네. 소란이에요. 네. 소란이라는 제목에서 고집이 상당히 느껴지고 아, 그래요. 표지에서도 고집이 느껴지고 띠로 들은 불금에서도 고집이 느껴지고 어떤 의미의 소란이에요? 연준 씨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인생을 이렇게 짧지만 돌아봤을 때 늘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끄러운 소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늘 제대로 잘 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뭐 다양한 소란들이 있겠지만 저를 좀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란도 있고 다른 소란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그 소란이 두 가지 뜻으로 제가 표지를 넘기면 한자를 넣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끄러운 소란이 하나 있고 네. 또 다른 의미는 암탉이 알 낳을 자리를 바로 찾아들도록 둥지에 넣어두는 달걀, 미달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란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이제 붙이기로 하고 좀 고민을 해보고 좀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도 예쁜데 란 하니까 이런 미달이라는 거 보니까 모든 소란들이 다 나중에 더 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니 자기한테 맞는 단어를 잘 잡았고 감사합니다. 첫 산문집의 제목으로도 너무 좋고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참 연준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또 되게 많이 사랑하는 네. 후배기도 한 것이 네. 그 저와 인연이 됐던 원고가 이 안에 실려 있더라고요. 네. 기억하죠? 네네. 2008년 1월호 네네. 현대문학에 맞아요. 맞죠? 네. 7살의 클레멘타인이라는 연준 씨의 산문이 네. 실렸었고 제가 새벽 2, 3시 넘어가지고 네네. 그 현대문학을 보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얘 누구지 이래가지고 연락처 수소문해서 메시지를 보냈었고 저 그날 새벽에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나한테 답장도 보내서 네네. 요것도 잠을 안 잤네. 네. 아마 저희의 인연은 그때부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지금 다시 그 글을 봐도 아이고. 이게 어린 시인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무시무시하고 그냥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그래서 아마 그때로부터 지금 비롯된 산문들도 지금 입책 안에 많이 채우고 있는 걸로 네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동덕여대 다닐 때 소설을 썼죠. 소설을 썼고 지금도 저는 시집 읽는 것보다 소설 읽는 걸 훨씬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동덕여대를 갔더니 그 연주시 스승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하이치 선생님은 아끼는 제자를 뺏겼다라고 하시고 여전히 김사연 선생님은 말없이 으쓱하시고 소설을 그러면 꽤 많이 썼을 거잖아요. 전공했으면. 문창과니까 이렇게 뭐 한 학기에 한 편 이상 2편 안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고민을 하고. 투고도 많이 했어요? 아니요. 투고는 한 번 했는데 한 번 떨어졌고요. 대학 때. 시는 한 번 했는데 되고? 네. 시는. 아니 뭐 시인의 산문집의 특성이라는 것이 사실 있는데 연준 씨의 산문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이제 이야기도 되게 많고 문장을 보면 그냥 던져진 문장들 시에서 촉발될 수 있는 문장들 그러니까 되게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가 되게 승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저 어쩔 수가 없어요.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장을 밀어나가는 힘에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그거는 흉내를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니에요. 언니가 더 잘하시면서. 근데 또 첫 책이다 보니 되게 짠하고 근데 또 되게 밑줄도 많이 제가 긋게 됐고 또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트위터를 또 제가 열심히 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첫 산문집이 나온 날, 네네. 이 두부처럼 잘린 이 책을 들고 가장 어떤 일을 먼저 했어요? 약간 이 산문집을 제가 그 집에서 먼저 보지 못하고 좀 늦게 와서 꽃마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 카페에 가서 보고 생각보다 책이 예쁘더라고요. 이 실물 만져보니까. 생각은 아닐 것 같았어요. 제가 약간 판형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컸으면 하는 글자도 좀 큼직하고 촌스러워서 아니 그런 네네. 느낌은 가질 수 있죠. 네. 네, 근데 딱 보니까 책이 생각보다 예쁘고 내 책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반가웠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 읽고요. 왜냐면 퇴고할 때 너무 지겹게 봐서 보기가 싫어요. 꽤 네. 아주 얇은 책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한 몇 매 정도가 500매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어느 네.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2008년에 있는 산문도 있고 그 전에 생각했던 글들도 조금 들어있고 최근까지니까 기간은 좀 길고요. 집중적으로 썼던 건 올 봄에 토지문화관 들어가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퇴고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첫 책은 첫 산문집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이거 보다 보니까 시에 대한 얘기, 어떤 네. 사랑에 대한 얘기, 가족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에 걸쳐서 네.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이야기거리들이 네. 여기 이 책 안에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 시집에서 이제 뭐 표제독도 그랬지만 연준에게 아버지는 네. 뭐 우리네 아버지들이 다 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남다른 바가 있지 않을까 해요. 네.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지금 꽤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버지요. 잊고 있었던. 네. 그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울지 않아서 너무나 씩씩한 연준이를 봐서 어른 같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는데 연준에게 아버지란 왜냐하면 이번 산문집에서도 그 얘기를 조금 들으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에 다 아버지가 화두처럼 너무 깊이 있고 왜 계속 이런 이야기에 집착하느냐라는 그런 뭐 질문도 받았고 근데 이게 다 쏟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아마 세 번째 시집에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너무 사랑했던 어떤 존재인데 좀 아프고 무너져가는 거를 바라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뭐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그런 걸 경험했을 테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글로 못 넘어가는 그래서 붙잡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쓰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좀 원 없이 다 털어낸 것 같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 보내드리고 제가 되게 의외로 많이 안 슬퍼하고 잘 지나갔어요. 그냥 이런 말 하면 혼나겠지만 그 상복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아니 얘는 이 옷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애기인데 잘 받아들이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가 뭐 처음에 인연이 됐던 그 글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지만 보통 이렇게 어떤 분노의 대상, 뭐 이렇게 미움의 대상인 아버지를 그 감정에서 끝내기 되게 좋은데 연준 씨는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는 마음이 그 입장이 돼보는 마음이 이미 그 옛날에 있었던 거죠. 뭐 썼던 글들을 보면. 네네. 아마 언니는 잘 아시겠지만 그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증오하느냐, 왜 이렇게 끔찍하게 쓰느냐인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주 씨한테 아버지 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왜 던졌냐면 주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오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준 씨가 쓴 이번 책의 어떤 대목들을 보면 이 부녀관계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살짝 좀 읽어드리면 네. 우리는 정말 대단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고 그러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는 했다. 실제로 한 번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드디어 오늘 저녁 뉴스에 내가 나오겠구나. 몰래 칼을 들기도 했다. 그런데 보라. 어둠 속에서 둥그렇게 등을 말고 옆으로 누워있는 저 거대하고 못생긴 짐승은 죽이기엔 끔찍할 정도로 가엾다. 나는 아버지의 자는 모습에서 어떤 무구함을 봤다. 모든 잠은 무구하고 약하다는 걸. 잠든 삼손의 머리털을 자른 데릴라가 되기엔 나는 너무 촌스럽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가끔 만취한 아버지가 이불 위에서 짜장똥을 쭈루룩 쌀 때면 코를 막고 걸레로 아버지의 종아리나 쓱쓱 닦아줄 밖에.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연준 씨의 앞선 시집 2권과 또 특히 이번 산문집에 대한 이해가 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전공이 소설이었었고 시가 느닷없이 데뷔를 하게 된 장르였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듀라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아하는 소설가가 아주 많은데. 네. 이번 책에도 좀 독서 편력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편력이 좀 있습니다. 미안해요. 편력이 아니라 편애가 있어요. 편애가. 네. 어떤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듀라스는 일단 리듬이 좋고요. 그 감성, 80살의 그 이게 다예요를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냥 타고난 정말 어떤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작가라는 걸 10대 때 깨달았잖아요. 듀라스는 어떤 그런 번뜩이는 천재성 이런 게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아했고 시 쓸 때 영감 많이 받았어요. 듀라스에게. 그리고 파스칼 키냐르, 로맨 가리, 셀린저, 토니 모리슨 네, 이런 작가들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향권 안에서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나는 이래라는 게 구분은 분명히 됐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디서 그런 걸 읽어도 기억을 못해서 못 갖다 올리는데 머리가 좋은가 봐. 아니요. 제가 소설을 많이 읽어요. 시보다 소설을 지금도 훨씬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황정은 소설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인으로서의 박연준을 격려하고 애정하는 마음도 크지만 저는 이렇게 몸이 되게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망설였던 적이 있다면 조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책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제목을 지을 때, 이 원고들 안에 있는 제목을 지을 때 어떤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시 제목 짓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산문은 제목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면서 이게 붙여서 그래서 시의 제목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깨에 힘이 싹 빠졌는데. 시가 좀 이래야 되는데 제목이. 아니 그런 반성은 집에 가서. 네. 아니 그래서 제목들로 또 되게 유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목 짓는 어려움을 느끼던 적이 있었던 걸 제가 알아서 이번 책은 어떻게 지었나 좀 궁금했고. 이번 책은 제목은 되게 자연스럽게 다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시집도 또 많이 바뀌겠구나. 세 번째 시집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조금 바뀌어야 되고 이제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도 그게 묻어나서 그래요?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요? 아닌데. 제가 어떻게 연준 씨를 모셔다 놓고 제가 더 이렇게 흥분하고 말이 많았는데. 네, 아니에요.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제 글이에요. 저 이건 읽어봐드리고 싶어요라는 혹시 페이지가 있는지. 네, 제가 그러면 그 비자나무 숲이라는 24페이지에 있는 글인데 D가 꽃이라면 웬만해서는 봉우리를 벌리지 않는 꽃일 것이다. 기다란 모가지와 보랏빛 꽃잎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만 웬일인지 활짝 피는 것은 어려워하는 꽃. 나비나 벌들이 몰려와 그를 구경하고 만지면 그들에게 미소를 짓다 지치는 꽃에 가까울 것이다. D가 책이라면 235페이지의 진실과 6페이지의 거짓, 30페이지의 비밀로 이루어진 책일 것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불을 켜고 앉아 소리내어 읽고 싶은 소설. 가령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 같은 책 말이다. D가 수학자라면 두뇌 회전이 빨라 계산은 정확히 해내지만 존재하는 이론의 테두리를 결코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소극적인 수학자일 것이다. 학회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학설을 발표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론을 발표하는 수학자. 나는 D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건 D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깊이 서로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그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 헤어지던 날 밤. 나는 등허리를 둥글게 말고 침대 끝에 앉아 그를 둘러싼 크고 작은 슬픔에 대해 상상했다. 새끼 발가락에 박힌 조그만 발톱을 마치 작고 단단한 비밀을 문지르듯 오래 문질렀다. 수그린 자세로 공이 되어 그가 방황하는 시간을 같이 굴러다녔다. 듣다 보니까 또 이야기에 되게 많이 빠지게 네. 되네요. 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네. 연준 씨한테 바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네. 편지를 저한테 써주세요. 편지요? 네. 아, 그러니까 네. 편지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어떤 질문이 저한테 오면 단연코 박연준 시인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유, 감사합니다. 이 책 전반에 있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그 심장과 영혼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까이. 근데 언니가 정말 무서운 게 속이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산문이 좀 괴로워요. 저는 읽을 땐 산문이 좋고 쓸 땐 시가 좋거든요. 근데 쓰는 게 괴로워서 누구에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가끔 아모스 오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거 올려놓고 너가 좀 들어봐 이렇게 하고 썼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듯 쓰고 싶다고 되게 노력하면서 썼거든요. 산문집을. 그래서 그걸 잘 알아주시는 뜨거운 사람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저는 편지를 못 쓰거든요. 차가워가지고. 예. 그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이 있잖아요. 네. 네,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예. 계획이 뭐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졸업한 지 10년 만에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그럼 석사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네, 석사 1학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굳이 가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가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시를 좀 다시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재밌어요? 그 김사일 선생님 수업이 정말 재밌어요. 등록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들어야지. 10년 만에 다시 들어간 학교에서 시집을 2권이나 낸 시인이 다시 시를 공부한다는 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시를 해서 3번째 시집을 조금 잘 내고 싶은 너무 첫 번째, 2번째 시집을 읽기 힘들어했던 독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째 시집은 조금 더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이번 산문집이 그 박연준 시인의 첫 번째, 2번째 시집을 통과했을 때 가지는 많은 오해, 네. 또 많은 그 이해 불가의 상황들을 많이 치유시켜주면서 다음 시집을 읽힐 수 있게 만드는 아마 힘이 되어줄 거예요. 저 이 산문집을 그 시는 방에서 혼자 좀 이렇게 벽 보고 뭔가 하는 행위라면 산문은 이렇게 독자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기분으로 쓰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이 첫 산문집을
독립의 뜨거움에 네. 충분히 엉덩이를 지지고 허리를 지져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많은 글쓰기에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네. 이 시간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사랑방의 꿈단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립출판계의 반짝이는 두 별 김재현, 이정화 씨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네. 평안하신 추워졌어요. 얼굴이시네요. 그죠? 한 주 차이가 되게 크죠? 제가 지난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약간 진지했어요. 진짜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책이라는 게 우리한테 아직 가벼운 물성은 아니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조금 들었었는데 뭐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 독립출판의 얘기 현재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어봤지만 또 고무적인 걸로 보자면 저는 그런 데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패션을 전공한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박봉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해진 그 디자인 틀 안에서 옷들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왜 옷가게들 개인 옷가게들을 막 조그마지만 이렇게 많이 내는 거를 보면 이것이 또 다른 뭐 책이 아니지만 독립된 어떤 그런 다양한 왜냐하면 그 집을 가는 친구들이 개성대로 생기잖아요. 독립출판이라는 것도 아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해보게 됐는데 혹시 냄비 받침 네. 말고 네. 이정화 씨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냄비 받침 말고 현재 독립출판으로 나오고 있는 잡지들이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다 뭐 수를 네, 해야 될 네. 수는 없겠지만 보고 계시는 게 있다면. 일단 제가 처음에 냄비받침 초기에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이 수요도 다양해지고 창작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성과물도 너무너무 좋고 죄송한데 냄비 받침은 몇 부 찍으세요? 저희 첨부 생각보다 많이 찍으시네요.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집을 편집하고 있는데 시집 1,500부 찍어요. 그러니까 냄비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500부 정도는 이제 그 약간의 인프리트처럼 정규 그런 온오프 서점으로 배포가 되고요. 예. 500부 정도를 이제 독립 출판 전부에 이제 쓰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게 일단은 그 뭐 그린마인드 뭐 그다음에 뭐 헤드에이크 뭐 다양하게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뭐 사표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상마당에서 그 독립맛 그 아트마켓 같은 네네. 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은 언리미티드 에디션뿐만이 아니라 종류도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들이 각자의 결과물 그러니까 약간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됐는데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안적인 어떤 매체물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대 느낌들도 들고 네. 그리고 독립 서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서점이 몇 군데 없어서 그러는데 네네. 보통 어느 서점들을 좀 다니세요? 이정화님은? 헬로 인디북스 같은 거나 그다음에 온스테이지 같은 출판물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월십을 내신 분이 본인의 시집 포함해가지고 책방을 내시기도 하고 또 뭐 대구의 어떤 그 황태 또는 부산에서도 독립출판물이 생겼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다양하게 생겼고 서울 내에서도 몇 가지가 예전에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유어마인드, 북소사이어트, 가가린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또 하나는 그리고 아트마켓이 형성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는 언리미티드 에디션 위주인데 네네. 지금은 뭐 소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조금 규모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아트마켓, 땡땡시장 같은 경우도 있고 활력마켓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트마켓에서 출판물을 결합을 해서 작업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대문 DDP 네. 개관으로도 그 독립출판 네, 상설 전시 포함해서 아트마켓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게 처음에 그 냄비 받침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저기서 이제 문의가 좀 왔었어요. 출판물을 내고 싶은데 너무 턱이 높고 근데 독립출판물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확장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공유하고 놀 수 있으면 굉장히 전망이 난 괜찮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전만큼 외롭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만나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출판기를 하나 내셔야겠다. 독립출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런 책을.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그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더 깊어지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너무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누군가의 역할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해봤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김재현 씨도 너무 감탄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 어떤 마켓이라거나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따 좀 설명을 좀 듣고 가세요. 네.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마인드나 월간잉여 이런 분들은 굉장히 주력을 해서 독립출판물을 그런 환경과 문화를 되게 확장한 케이스고 냄비받침 같은 경우는 약간 십시일반 형식이어서 지금은 이제 좀 힘을 덜 보태드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되게 많이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풍성하게 이런 독립출판물의 어떤 영역을 되게 확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되게 흐뭇해요. 그래도 처음에 한 3년 전에 뭔가를 해 놓으셨으니까 또 이렇게 우후죽순 퍼지는 거잖아요. 그 역할도 크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재현 씨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네. 몇 부나 이 세계의 성 같은 경우도 몇 부나 세계에서는 이제 초판 500부였습니다. 다 소화하셨어요? 한 30권 남은 것 같아요. 우와. 네. 이 책에 참여한 분들한테 이게 책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네. 안 보내드렸나요? 보내드렸죠. 책을 받고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참여자? 네, 여기에 이제 글을 여기 뭐 제가 지금 딱 펼쳤는데 김경주 시인이네요. 2012년 2월 15일인가? 네. 네.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게 같은 참여자라도 그것을 책을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기는 되게 어려운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책 그거 받고 의견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요, 물론 있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각각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지만 굳이 이제 물어보진 않았고요. 다만 그 책이 나오고 그 뭐랄까 세계선 발간 기념 산책을 했었어요. 그때 낙산공원인가? 해화동 쪽에 낙산공원 거기 정자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그때 얼마 안 왔어요. 23명 중에 한 8명 정도 같이 그래도 많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막걸리랑 거기서 먹으면서 서로의 시를 읽어주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 정도. 이 책의 서두를 보니까 이 책은 스펙트럼과 흐름 사이에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은 일부러 어눌하게 하시고 글은 막 유려하게 쓰시는 거죠. 제 말투가 어눌합니다. 네.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 네, 편하게 하시라고. 그 말은 이제 어떤 참여자들로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그 참여자들의 시가 있고 뭐 그림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어떤 그런 개별자들의 그런 어떤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개별성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흐름이라는 말은 어떤 거기 각각에서 드러난 결과들에 의해서 나온 거기서 어떤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펙트럼이라는 말 안에 그 개개인들에 대한 주목이 물론 있었고 네. 흐름이라는 말이 이 안에서 그러니까 율동감이 있는 거죠. 이 안에 고여 있지 않고 그들이 서로 흐르면서 네. 섞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읽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너무 제가 네. 너무 이걸 할 때 너무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꼬아놓은 생각들이 많아서 아니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자극이 될 수 있는 텍스트 같아요. 아무 페이지나 펼쳤을 때 단어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딱 펼치는 건 청동, 뭐, 헛술속 이런 단어들이 툭툭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얹어졌을 때, 만져졌을 때의 편집 말고 그냥 던져져서 내가 집기가 되게 좋게끔 편집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드 프레스에서는 요 책 말고 책이 몇 권 정도? 별로 한 것이 별로 없고요. 네. 앞으로 많이 하세요. 네, 그 이전에 그 코랄코드라는 잡지를 세 개 호 정도 만들었고, 그리고 집시계급이라는 작가의 소설, 단편 소설들을 이제 3권 정도. 네, 쿠옹 3부작. 아,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 제가 보니까 소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아님은. 그쵸? 제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도 네네. 이야기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근데 김재현 씨는 상대적으로 시적으로 말씀하세요. 아, 네, 몰랐네요. 네. 그냥 제가 지금 초면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소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문예창작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철학하고 미학을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쓰기의 목표가 문학과 철학의 어떤 중간, 약간 꿈과 현실, 꿈이면서 현실이면서 꿈 같은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좋아하는 작가가 언뜻 유추가 네, 되기도 네. 하지만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작가가 네, 그래서 제발트 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간이 얼마 전 나왔는데 네, 현기증 감정도. 그것도 벌써 네, 진짜 팬이시구만요. 제발트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럼 소설은 습작은 글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냄비받침의 그 원년 멤버들이 다 글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쓴 작업물을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어서 저도 제 작업 그 소설들을 냄비받침 이제 호마다 이제 소개를 했죠. 네. 뭐 죄송하지만 뭐 네. 이렇게 작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 통로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신춘문예라든지 뭐 문학상 공모 네. 이런데 혹시 많이 이렇게 출품도 하고 그러셨는지.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좀 자신이 없어서 약간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결벽 같은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내 글을 아무도 못 보여줄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럴 용기를 거면,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제가 자신이 붙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제 작업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발트 논문 쓰시고 제발트 좋아하시면서 내 글 언제 만져지지 하고 생각하면 못해요. 조금 가감해지셔도. 왜냐하면 너무 읽은 게 많으시면 또 쓰는 게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더라고요. 재현 씨는 혹시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있죠. 있는데 저는 소설 같은 경우는 쓸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왜요? 이야기 구성이 안 돼요. 시는 쓸 수 있을 것 같죠? 시는 그래도 가끔씩 쓰고 있고. 네. 특히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저는 이준규 시인을 일단 이준규 좋아합니다. 시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아해서 후지다는 게 아니고 네네. 특히나 이준규 선배의 시가 좋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도 이유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것 제가 같고. 지금 멍청한 질문을 한 거예요. 좋은 데는 이유가 없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뭐 기영도 뭐 서정주 네. 이런 분들한테 이러는데 이준규 이러면 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준규 선배 시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봐 주면 네. 읽을 때 슬퍼요. 네, 그 말 하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거짓말. 슬픔이 항상 존재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센 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동시에 되게 쓸쓸하고 아프고 이렇게 슬픈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규 선배 시집은 꼭 소리내서 낭독을 네. 하게 돼요. 저희 낭독 모임에서 한번 뵀었어요. 김재현 씨하고. 물론 낭독 모임도 있나요? 네, 그게 무슨 근데- 모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펭귄 나인 클럽이라고 김경주 시인이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그래서 김재현 씨 시도 낭독하는 걸 봤고 그랬었죠. 저도 되게 용기 내서 제 소설을 이제 읽었던 기회가 있는데 그때 되게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바이크에 대한 시를 쓰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이크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읽는 게. 그러면 낭독을 제가 하는 게. 시적이라고 얘기한 게 틀린 촉은 아니었네요. 전 그런 거 몰랐거든요.
아 그냥 잘난 척 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맞혔다 이런 거 되게 잘난 척 한 거예요. 이준규 선배의 시집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정환님 같은 경우 이런 독립출판에서 나온 잡지는 나는 나 혼자 알고 싶을 정도로 좀 애정이 있다.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시면 많으시겠지만 되게 많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한유주 시인이 네네. 독립출판물을 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책야채 시장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네네. 근데 제목이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야채와 관련한 일러스트가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 식물이 가져다 주는 힘과 그리고 그 섬세한 그 소묘감 이런 것들이 돼서 그 책을 계속 포장도 안 풀고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 재현 씨는 아까 이준규 시인 얘기해 줬는데 네. 이준규 선배의 시집 중에서 어떤 책을 일단은 삼척을 가장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시집들 되게 많잖아요. 네, 디자인 네. 이런 거 보면 갈아엎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냅둬라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세요? 저는 사실 별 생각은 없고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면들은 분명 있는데 그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저는 문학과 지성 시인선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으로서 그리고 되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역사로 역사로서도 그렇고 형태적으로도 이제 그렇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디자인적으로 보면 유지하는 게 잘 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다른 출판사들의 시집 총서들이 있는데 변화를 이제 자주 시도하는 느낌인데 불안정하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주 변화하면 총서로서 그게 어떻게 나중에 되려나 그런 걱정도 들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보이지 않는 독자를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사실 시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역사가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귀가 이렇게 팔랑귀가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이거에 기울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제가 시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이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만나게 되면 꼭 이 시집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저희 한글만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꿈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독립출판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되게 어린이 같은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뭐 이걸 해야지라는 것보다 되게 큰 그림이 구름 같은 그림이랄까? 일단은 내적 자신감이라는 모토로 시작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내적에서 샘솟지 않으면 외적 자극을 아무리 받아도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결과물이 독립출판물이든 어떤 공부든 개인 작업이든 본인이 어떤 의지가 스스로 생겨나서 하는 작업물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몽상가적인 기질이 제가 좀 있는데 계속 꿈꾸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 현실적으로는 논문 쓰시고 소설 쓰시는 게 그 어떤 계획에 가까웠는데 정말 내적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늘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지현 씨는 꿈이요? 네 꾸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나 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지금 것 혹시 같고요. 하고 계시는 작업물이 있으세요? 그것도 없어요? 네, 있습니다. 말하기 싫어요? 네. 지금 하는 작업은 지금 닥친 일은 어떤 소설책을 한 권 내려고 준비 중이고요. 다른 분의 작품이고 장편이고요. 추리, SF, 그리고 뭐 정치, 뭐 스릴러, 뭐 그런 것들을 빙자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꿈이 없으면서 다 하겠다는 욕심쟁이로서의.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독립출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부정적인 것들을 네. 저는 좀 그래요. 그 독립출판이란 이름이 사실
뭐 언론이나 타자의 시선으로 보면 독립출판이라는 게 독립출판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조명되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독립출판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는 그 스스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업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뭘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보통 그 이름에 많이 구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의 그런 종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뭐 타자의 시선으로는 가능한 말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걸로 포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기가 하는 어떤 자기 개인의 스스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이나 그런 자신의 이름으로서 활동을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네. 독립출판 너무 비슷한 게 많고요. 제가 가가린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 가가린은 이제 독립출판물이랑 뭐 그래픽 서적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제가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계속 지켜볼 기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깊게 들어가면 새로운 게 그렇게 많이 생겨나진 않아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킴포크라는 잡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과 비슷한 틀로 가진 게 표지가 완전 똑같거나 뭐 그런 디자인적으로 내용적으로 방식, 규칙 모든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독립출판의 붐이랄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게 그런 접근성이 높아지고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나 집단 자체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려면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오늘 두 분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독립출판이라는 말 대신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독립출판이라고 불러왔지만 그것을 뭔가 이름을 바꾸면 환기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좀 해보게 됐고요. 아마 이 방송을 2주에 걸쳐서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책을 또 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나도 좀 한번 해볼까라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도 되게 개성적이고 다양하고 또 뚝심 있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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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늙은 책 수집가의 손목과 간자놀이에서 맥이 뛰는 게 보일 지경이었다. 그는 책을 뚜렷이 보려고 눈 가까이 가져가더니 더욱 장중한 목소리로 읽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훌륭한 책이군요. 코르소가 담배를 빨아들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 정도가 아니오. 종이를 만져보시오.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이언 샌섬의 간탐과 애도로 쓴 종이의 문화사 페이퍼 엘레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